어쨌든 오늘 골프 해부학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 할 텐데 나오신 박수 한번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들어가기 앞서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사실 지난 기수 때도 이제 협회장님의 그 추천으로 인해서 했었던 수업인데요. 네, 올해는 좀 더 책임이 막중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작년에 단순히 강의만 하면 됐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까지 네,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협회장님 특히 지난주에 아주 네, 거물급 인사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뒤에 이어서 하기가 조금 네,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네, 적어도 여기 와 계신 분들 한해서라도 좀 얻어가는 내용이 좀 많고, 아마 지금까지 못 들어보셨던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있어서 아마 많은 프로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서 듣는 얘기들은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좀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골프 경력이 뭐 길다라던가 프로 선수 생활을 했다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최소한 이제 여기 와서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면, 적어도 이제 전공 쪽에서 깊이 파고들면서 공부한 것 중에서 여기에 접목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예전에 선수들 직접 트레이닝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타이틀은 되게 장황해요. 골프 해부학. 해부학 하면 보통 이제 다들 거부감부터 많이 네, 보이시더라고요.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네. 뭐 결론부터 드리자면은 네, 해부학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근육 외워라, 뭘 해라 이렇게 했다간 제가 봤을 때요, 네, 다음 기수 때 아마 한 명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몸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골프 스윙의 해부. 자, 지금까지 이제 많은 강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스윙의 기본 개념이라던가 기본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골프에 대한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은 이미 앞서서 많은 그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체에 비추어가지고 몸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몸의 여러 가지 그 체계, 시스템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스윙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모든 운동은 다 똑같습니다. 자, 동작은 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리 몸 동작들은 다 어디서 시작할까? 네, 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뇌에서부터. 자,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남자분들 연습장 가면은 진짜 아주 죽어라 때리시죠. 거리 1m라도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자, 그런데 진짜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웨이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뇌 신경 체계가 사실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간단한 예시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새해가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 새로 등록합니다. 그쵸? 헬스장 등록하고 올해는 몸 좀 만들어 보자, 살 좀 빼자, 근육 좀 키워 보자 이렇게 하는데, 네, 대부분 그만두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혹시 언제 가장 많이 그만두는지 아세요? 6개월을 끊었다. 네? 20일. 20일. 네, 비슷했어요.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그냥 관두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대체? 왜 안 나올까? 사실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운동 재미 없어지고 뭔가 하기 싫어진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열심히 하면은 나도 우락부락하고 몸 좋으니까 키워질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 정상입니다. 평생에 웨이트 운동 안 했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우락부락해지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전국에 있는 그 헬스클럽들, PT 선생들 다 아마 망하고 문 닫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물론 이제 근육이 커지지는 않는데,
한 달 동안 아무 변화가 없던 건 아니죠. 운동하다 보면 아마 많이 느끼겠지만 힘은 점점 붙기 시작해요. 힘도 붙습니다. 실제로 처음 했을 때 비해서 힘은 붙는데 근육은 안 커진다. 왜 그럴까요, 대체? 처음에는 어디부터 발달이 이루어질까요? 시작부터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부터 발달되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발달이 시작할까요? 네, 뇌부터 신경계부터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기계 돌리려고 하면은 이제 녹슬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계속 돌려주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끄럽게 돌아가듯이 우리 몸의 그 회로라고 하죠. 신경 이 전선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되게 느려요. 안 써버려서 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평소에 안 하던 것을 이런 자극을 주니까 얘가 힘 더 많이 써야겠네 하면서 전도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또 한 번에 동원하는 근육 개수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효율이 좋아지죠. 효율이 좋아지다가 나중에 가서 더 이상 효율 올리는 것만으로 더 이상 안 된다. 그때부터 근육 섬유를 키우는 거죠, 몸이. 그때부터 몸이 힘을 이렇게 쓸 때 지금 근육량으로 안 된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 나가고 그런 식으로 발달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려요. 자, 이 한 달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했던 첫 번째 신경계 말씀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골프 새로운 뭔가를 배웠어요. 프로님한테 뭐 자세를 어떻게 바꿔라, 스윙을 어떻게 해봐라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마음은 앞서요, 진짜. 마음은 앞서는데 보통 우리가 이거 연습을 했는데 프로님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변화가 안 생겨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습 얼마나 했냐 물어보면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변화가 안 생긴다 이런 사람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주변에. 자, 일주일 만에 변화가 안 생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도 한 달 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신경계가 그쪽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당연히 일주일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에 뭐 10시간씩 넘게 이렇게 해서 뭐 1000시간을 만약에 채웠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되느냐? 사실 이것도 안 돼요. 왜냐? 10시간 동안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했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제 라운딩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제 18홀은 그래도 적당히 도실만 하잖아요. 하루에 36홀, 72홀 도실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몸이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에 맞춰서 사실 트레이닝을 질이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들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양으로 승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거를 이제 좀 올바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파고들면 별 얘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우리 몸의 이제 신경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윙의 시동은 사실 신경부터 시작한다. 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경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고 말초신경계라고 있는데요. 자, 별거 없어요. 뭐냐? 중추신경에는 뇌랑 척수고요. 말초는 그 외 전부 다가 여기 포함됩니다. 그냥 큰 덩어리로 둘로 나눈 거예요. 뇌랑 척수, 나머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말만 좀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빨간색이 중추, 나머지 파란색이 전부 말초입니다. 자, 사실 중추 부분은요, 그냥 뭐 핵심, 말 그대로 진짜 필수적인 정보만 주고 이렇게 올라 보내는 약간 일종의 통로 이렇다고 하면 이 짜잘한 것들이 전부 온몸으로 다 뻗어져 있는 미세한 통로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개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뇌는요, 물론 여기도 발달이 어느 정도 되긴 되겠지만 사실 뇌로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이제 이해하고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여기잖아요. 실제로 움직이고 지배를 받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발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혹은 연습을 할 때. 자, 그래서 일단 아까 말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중추, 뇌와 척수 여기에선 주로 뭘 하는가?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라 라는 이제 전산 처리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능, 기억, 학습 등등 감정과 마찬가지도 여기에서 전부 이렇게 담당을 하고요. 말초에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 특히 조직과 관련된 모든 것들,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 전부 다 여기서 담당한다고 보겠죠. 자, 그래서 말초에는 자 전선에는 혹시
전기는 보통 이제 한 방향으로 흐르긴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보면은 극이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우리 몸도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올라가는 통로가 있고요. 내려오는 통로가 있어요. 올라가는 통로는 뭐냐? 쉽게 말하자면 뭐 사물을 만진다거나 보거나 뭔가 냄새를 맡는다거나 정보를 머리 위로 올려보내야겠죠. 올려보내는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명령을 이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지 않는 심장 박동이라던가 소화라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래로 내려오는 통로죠. 두 가지 그 회로가 있는데, 그 올라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심성 통로라고 부르고요. 얘네들 이제 정보를 올려보내는 것들 이제 수용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느껴서 올려보내는 통로. 그리고 내려오는 통로는 이제 원심성이라고 하는데, 명령을 가져와서 기관으로 전달을 하고 이제 작용기라고 부르는 각종 이제 현상을 혹은 각종 움직임을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애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이거 해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말초로 이제 자율과 체성신경이라고 하는데, 자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조절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조절 못하는 것들, 장기 활동이라던가 심박수라던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모든 그 조절 능력들 있잖아요. 체온 유지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유일하게 되는 것은 이 체성신경계의 요 부분이죠. 근육 수축이랑 움직임. 일부 근육들 우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대표적으로 심장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 그런 통제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어쨌든 그래서 명령이 그러니까 위로 정보가 올라가고 명령이 내려오고 요 회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올려 보내야 되는가? 사실 뭐 협회장님도 그렇고 여기 프로님들도 그렇고 가르칠 때, 골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뭐를 많이 중요시하세요? 그립도 들어가고, 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철학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이들 지적하시는 게 바로 이제 셋업이시더라고요. 처음에 초기 셋업, 그죠? 어드레스 할 때 뭐가 잘못됐다 이거, 그렇죠? 이 어드레스가 왜 중요한가? 사실 어드레스서부터 이 정보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들이 올라가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통로인데요. 이 수용체. 여기서부터 정보가 이렇게 올라가서 정보 처리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그냥 다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수용체에서 그래서 정보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죠.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골격근으로 체성신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골격근으로 이제 명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는 수용체를 통해서 올라간다. 여러 가지 느끼는 감각들. 자, 촉감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립을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가, 압력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 셋업에 있어서 100이면 100 매번 똑같은 올바른 자세로 딱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리고 또 테이크백에서 탑 만드는 데서부터 이 내리는 타이밍까지 전부 완벽하게 딱딱 타이밍을 느끼게 해주는 그 감각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볼 수가 있어요.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종목과 상관없이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영어로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고, 사실 이제 다친 선수들 재활시킬 때 그 아무리 몸이 다 회복됐다 하더라도 얘가 회복이 안 되면 절대로 경기 복귀 안 시킵니다. 왜냐면 복귀시키자마자 바로 부상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건가? 자,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직접 한번 행동으로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어서실 필요 없어요. 양손을 Y자로 벌려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고, 자, 이 상태에서 옆에 안 부딪히기 조심하시고요. 자,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코끝을 만지고
톡톡 만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별로 안 어렵죠? 자, 똑같은 동작을 눈 감고 해보세요. 자, 지금 시야 정보가 차단이 됐어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이게 바로 고유 수용 감각입니다. 뭐냐 한마디로, 자, 시야 정보가 없어요. 없는데 한마디로 이 공간 내에서 내 신체 위치, 신체 부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 이게 고유 수용 감각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야구 선수들 보면은, 특히 외야수들이 뜬 공 잡을 때 볼 보고 글러브 보고, 볼 보고 글러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볼만 보고 손은 알아서 위치를 딱 조절하고, 여러분도 아마 실생활 속에서 만약에 등이 가렵다, 거울 보고 이렇게 긁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위치 알잖아요. 뒤통수가 가렵다 딱 잡고 바로 긁고, 이런 것처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보지 않더라도 내 신체 부위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본능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어디 있다라는 것을. 그쵸? 자, 어떻게 느끼는가? 이 느끼는 대표적인 수용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감각이 있는데, 근방추라고 부르는 수용체가 있고, 골지건 기관이라는 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근방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근육으로 감싸여진 조직인데요. 얘는 뭘 느끼느냐? 근육이 늘어남 정도, 근육의 장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 신경이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근육이 감싸고 있다. 근육이 늘어나면 아래쪽에 압력이 느껴지겠죠. 신경이 눌리면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팔을 어느 정도로 이제 구부라는 거, 눈을 감아도 대충 90도로 구부린 다음에 이 정도 느낌이 오고, 주저앉을 때도 대충 스쿼트를 할 때도 90도 정도면 이 정도 되겠다 하고서 근육이 딱 장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죠. 셋업 할 때도 똑같아요. 셋업 할 때도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몸이 풀려 있지만 잡고 숙이고 주저앉고 딱 셋업을 했을 때 근육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미세한 장력들로 내 몸이 어디 있다, 올바른 자세다, 이걸 느낀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4번 100이면 100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겉에 이렇게 감싸여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면 얘가 이제 당겨지면서 느껴지겠죠. 그 감각이 뇌로, 그러니까 뇌보다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쫙 느껴지죠. 척수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혹은 뇌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내려보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딱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자,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어떻게 보호하는가? 자, 장력을 느끼기도 하는데 갑자기 근육이 확 늘어난다. 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육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 이대로 그냥 확 늘어나면 나 찢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잡겠죠. 자, 뛸 때 높이 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보통 멀리 뛰거나 높이 뛰기 위해서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높이 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뛰잖아요. 그쵸? 이렇게 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뒤에 근육이 확 늘어나죠. 순간 얘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늘어난다, 수축해야 돼 하면서 수축하는 순간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뛰어오르게 되는 것처럼, 골프 스윙에서도 비슷하죠. 탑에 딱 도달했을 때 내리는 그 파워, 어찌 보면 그것도 여기랑 관련이 되게 많아요. 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나중에 트레이닝 영역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전문가를 섭외해 뒀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좀 얘기 자세히 들으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트레이닝 그 어떻게 훈련하면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늘려졌을 때 작동하고 장력이 증가할 때 운동신경을 이거는 골지건, 아까 말했던 이제 근방추, 골지건, 이건 두 번째 기관인데 얘도 비슷해요. 그 늘어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얘는 그 반대를 해요. 뭐냐? 오랜 시간 얘가 근육이 쫙 한 번에 확 늘어졌을 때는 얘를 다시 쫙 짧게 만들지만, 만약에 오랜 시간 계속 이렇게 쭉 늘리고 있다, 근육을, 그럼 얘가 이거 내가 수축하면은 오히려 더 찢어질 수 있겠다, 힘을 풀어야겠다라고 느낍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진짜 효율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쭉 밀고 버티는 게, 그러니까 쭉 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힘을 줘서 이렇게 쫙 밀게 하면은요, 스트레칭할 부위를, 그러면 얘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10에서 15초 정도 후에. 그러면 그때 얘가 점점 이완을 촉진하고 힘 풀어서 좀 더 밀고 힘주고 밀고 힘주고 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풀리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몸에 어쨌든 이제 장력을 느끼는 그런 기관들이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만히 어드레스 때만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뒤로 당길 때도 어느 정도 속도로 내가 이걸 테이크백을 해야 되는가? 어느 위치에서 코킹을 하고 어디에서 탑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 탑도 갑자기 지적받았던 그 어드레스랑 탑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 몸이 이미 이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모두들 잘 아시는 이런 정말 예술적인 스윙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선수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스윙을 했을까요? 과연? 생각하면 사실 이 스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욕이 앞선다라고 해도 바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끊임없이 내 몸에 때려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로서 계속 이 느낌 이것을 계속 내 근육한테 가르쳐야 돼요. 레슨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슨도 중요하고 지적받는 것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학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양보다 질이 중요. 자, 물론 이제 우리 옛날 선수들, 현재 선수들도 그렇긴 하지만요. 자, 옛날 선수들 진짜 어찌 보면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연습량으로 따졌을 때 진짜 제가 봤을 때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수만큼 열심히 하는 선수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시대가 약간 바뀌었어요.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연구가 되고. 자, 그런데 여전히 약간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코치님한테 이렇게 배웠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하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양으로 승부한다고 해서 뭐 체력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무슨 말이냐? 양으로 이제 승부를 하면 시간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의해서 몸은 점점 지쳐가죠. 지쳐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처음에는 올바로 이렇게 했던 스윙이 나중에 가서 점점 지치가 몸이 풀리기 시작하죠. 풀리면서 대충 흐느적 이러는데 이 흐느적 하는 것까지 내 몸에 때려 넣어지는 거 쉽게 말하자면 안 좋은 습관까지 내 몸이 그대로 흡수를 해버려요. 자,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약 1000번의 완벽한 자세. 완벽한 자세가 필요해요. 예전에 이소룡이 했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1000가지 정권 지르기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한 가지 정권 지르기를 1000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고 이런 거 양보다는 진짜 한 가지 정자세, 올바른 자세로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일단 제가 좀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안 좋은 습관, 이거는 신경계에도 안 좋은 습관 다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안 좋은 습관도 결국 본인만의 스타일로 소화해가지고 스윙에 성공하시는 그 제아의 고수 같은 분들, 특이한 스윙인데도 볼은 신기하게 똑바로 날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습장 가면. 그쵸? 최근 들어서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주주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주주 스윙은 골프 스윙의 한 종류로 전통적인 스윙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윙은 비거리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꾸준히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채찍처럼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는 스윙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거 보고서 시도해봐야겠다 이랬다가는 여러분 스윙 망가집니다. 자, 물론 이제 남들이 좋다라고 해서 해봐야지 진짜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 망친다라고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막 잡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 몸이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그런 상황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내 몸이 한 가지를 올바른 걸 계속 먹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다 완성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거 때려넣고 저거 때려넣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완전 잡탕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아의 고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특이하게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보고 너무 신기해서 국내에서 진짜 많은 특이한 스윙을 봤지만 이거는 좀 놀랍다 싶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하고 자신만의 수준을 찾았다는 게
이제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만에 수익을 찾았다는 게 네. 또 저렇게 또 저렇게 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어찌 보면은. 자, 물론 이제 웃고 넘어가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체 얼마나 많이 스윙을 했을까? 그것도 까딱 첫 번째 스윙 같은 경우에 진짜 살짝 타이밍만 어긋나도 이 볼은 바로 이제 옆으로 날아가고 이런 스윙인데 저렇게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때려 넣었을까? 그쵸? 몸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매번 똑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였고요. 자, 입력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올라가는 입력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려오는 요거 정보 처리 요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정보 처리 이거를 자, 명령이 내려와야지 이제 몸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내려오는 그 근육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약간 한 근섬유를 딱 떼가지고 구조를 보자면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신경섬유 밑에 하나의 근섬유가 이렇게 쫙 지배를 받고 또 만약에 신호가 딱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신호가 근섬유 깊이 들어가 가지고 물질이 분비가 돼 가지고 여기 각각 이제 결합 장소가 있습니다. 섬유마다. 그러니까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부르는 이 미세 근섬유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겼는가? 약간 포도송이랑 콩나물 대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긴 게 그거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포도송이를 이렇게 사슬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데 신호를 받고 물질이 분비가 되면은 여기에 결합 장소가 노출이 되면서 붙어서 땡기고 떨어져서 붙어서 땡기고 이런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근육이 수축한다라는 게 현재 가장 널리 인용되는 혹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학계의 정설이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이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현미경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래서 약간 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붙었다 땡겼다 붙었다 땡겼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근육 활주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직은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아직까지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밑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아웃풋에 대해서 사실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골프하면서 이런 경험들 있을 거다 혹은 이런 경우 나도 겪어본 적 있지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아웃풋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류들, 문제들. 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라운딩 전날 열심히 진짜 너무 잘 맞아. 와, 내일 진짜 다 죽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다음날 나가니까 갑자기 볼이 너무 안 맞아.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저도 많이 겪어보고 어지간해서 라운딩 전날에 운동 절대 안 합니다. 약간 샷 점검 차원에서 뭐 한 10개, 50개 정도 때려보기는 하지만 그 이상 절대로 안 때려요. 왜 그럴까요 대체? 다들 한 번씩 경험해보셨을 텐데 아니 왜 전날에 너무 잘 맞아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왜 그럴까 오늘? 자, 사실 요인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요겁니다. 우리 몸은요 아웃풋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이 있는가? 자, 우리 근육들은요 운동 단위라고 부르는 요 단위로 묶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경 하나당 지배받는 섬유들. 그러니까 큰 힘을 내는 곳은요 섬유 하나당, 그러니까 신경 섬유 하나당 지배받는 근육 섬유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약간 전선 같아 가지고 하나 딱 스위치 키면은 전부 다 켜져요. 하지만 좀 섬세한 동작을 하는 이런 손 같은 거, 여기는 신경 하나당 섬유 하나씩 더 세밀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얘도 되게 효율이 좋아요. 어떤 식으로 효율이 좋은가? 자, 예를 들자면은 100g짜리 물체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g짜리 잡고서 만약에 내가 이걸 100번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한다 하면은 못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한다면은.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kg짜리 들고서 100번을 하려고 한다 하면 이거 100번 채우기 엄청 힘들겠죠. 자, 왜 그러느냐? 낮은 무게로 할 때는 우리 몸이요 얼마나 효율이 좋냐면요
요거 들어올릴 때 필요한 만큼의 근섬유만 얘가 동원을 해요. 만약에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운동 단위를 하나 더 동원하고 더 동원하고 더 동원하고 여기 필요한 만큼의 힘을 낼 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들끼리 로테이션을 돌려요. 처음에 1번으로 이렇게 했다가 1번이 좀 지친 것 같다, 2번 섬유를 쓰고 1번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요. 이 정도 효율적인데,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골프 스윙이 뭐 운동 단위 하나 두 개 써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동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을 이제 많이 이제 쓰게 되면 될수록, 특히 전날에 큰 힘을 많이 쓰잖아요. 큰 힘을 쓰게 되면은 정교한 동작보다는 강한 동작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다음날 이 강한 동작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특히 이제 드라이버 갖고서 막 100개씩 때리고 다 똑바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요, 문제가 뭐냐? 다음날 숏게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들도 이제 연습할 때 시작부터 드라이버 잡고 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워밍업 할 때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요? 네, 어프로치부터 시작하잖아요. 작은 힘부터 시작을 해서 감각을 깨우고 더 큰 작업, 많은 단위를 동원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야지 작은 것들 감각이 충분히 살아나죠. 처음부터 드라이버 때리면요, 어프로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단위 활성화 요거를 생각하면 정교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힘 많이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어찌 보면 해답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날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전날에 필요할 수 있어요. 연습 같은 게, 샷 점검 이런 것들. 근데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날 몸이 완전히 쉬어지고 정교한 동작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야죠. 너무 큰 힘 많이 쓰다 보면 다음날도 펌핑이 돼가지고 작은 힘 쓰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자 요런 식이죠. 보라색 지배하고 있는 그의 근섬유들, 파란색이 지배하는 근섬유들, 빨간색이 지배하는 근섬유들, 이런 식으로 세 개 운동 단위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씩 이렇게 정교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딱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세 개 다 동원해야 될 정도로 큰 힘을 쓴다 하면은 피로도 피로지만 다음날 정교한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단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근육 섬유의 종류가 참 다양하게 많아요. 근육 섬유가. 자, 큰 덩어리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근이라고 부르는 근육 섬유가 있고요, 속근이라고 부르는 근육 섬유가 있습니다. 이름에 보면 대충 뭐 하는 애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지근. 보통 이제 지구력 할 때 뭔가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육 섬유, 이걸 지근이라고 하고요. 큰 힘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근섬유를 우리가 속근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의미로서 뭐 적근 혹은 백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적근이야? 왜 빨간색이냐? 뭐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에요, 사실. 염색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예전에 그 재밌게 봤던 만화에서 한 장면인데 여기에서 근육을 얘기하는데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구력이 있지만 파워가 없는 적근, 순발력은 있지만 오랫동안 못 쓰는 백근,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핑크색 근육. 자, 이거 그냥 만화의 허구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약간 커피색이긴 한데 근섬유를 떼어내가지고 염색을 입혀야 돼요. 염색을 해야 돼요. 염색을 쫙 이렇게 입히고 나면은 진한 색깔 이런 것들, 아주 그 다크, 거의 다크 진한 커피 수준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온 요 색깔들이 지근. 왜 이렇게 진하게 나오느냐? 우리 몸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열심히 뛰고 나서 숨 헐떡이면서 회복을 하잖아요. 근섬유도 똑같습니다.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빨간 근육들, 얘네들은 그만큼 이제 모세혈관 밀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피가 많이 흐른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로 회복 물질을 빨리 이렇게 내보내고 오랫동안 써도 잘 지치지 않는다. 단점이라면 얘네들은 큰 힘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백근 혹은 흰색 근육, 이런 약간 밝은 색깔들, 약간 뭐라고 해야지, 라떼색 같은 느낌. 라떼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는 아주 세게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색깔이 옅다라는 것은 여기 흐르는 혈액량이 적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피로 물질을 빠르게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을 한번 내고 바로 회복이 시간이 필요하죠. 계속 연달아 썼다가는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안 되고, 중간에 있는 거 그럼 너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좋긴 좋아요. 중간에 있는 근육들이
여기 보면은 미세하게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약간 색깔이 이렇게 중간 색깔 띄는 얘네들 걔네들이 아마 대충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근육들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자, 근섬유 얘기를 왜 갑자기 꺼냈느냐? 트레이닝에 있어서도 사실 근섬유가 그 트레이닝 방식에 따라가기 때문에. 자, 연구 결과 이 세 가지 섬유는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대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운동 유전자라고. 그쵸? 왜냐면은 이 비율은요 태어나서부터 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널리 알려진 그런 그 연구 결과인데요. 심지어 뭘 시도해봤냐? 그러면 요 중간, 이 중간이 양쪽 다 능력이 좋으니까 얘를 지배하는 신경들을 떼내가지고 흰색 근육에다 연결하면 얘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라고 해봤더니 변하긴 변합니다. 그때 떼어내가지고 여기 연결된 신경, 만약에 여기 흰색 이 신경을 여기에다 연결하면 얘가 흰색으로 변하고 얘가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타고난 선수들은 이미 저 유전자부터 이미 뛰어나고 신체 구성서부터 이미 딱 갖춰진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우린 가망성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몸이 그쪽으로 이렇게 발달은 돼요. 아무리 힘이 좋았던 얘, 지구력이 없던 얘라 하더라도 지구력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좀 더 유산소 능력이 뛰어나게 변해가고요. 아무리 메가리가 없고 그냥 오래 같은 방법만 하기에 익숙한 얘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조금 그래도 힘이 생깁니다. 몸은 거기에 맞춰서 가요. 자, 선수들 보면요 종목에 따라서 몸이 다 다른 이유. 첫 번째 마라토너들 보면 이 우락부락한 사람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몸이 이제 지근은요 또 특징이 뭐냐? 열심히 트레이닝해야 될 그 커지지가 않아요. 잘 안 커져요. 근육 자체 섬유가 좀 얇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큰 힘 쓰는 선수들은 당연히 얄쌍한 선수 거의 없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큰 힘 쓰는 그 근육들은 빨리 커져야 되니까,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섬유가 빨리 커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양쪽 다 필요한 게 축구 같은 쪽은 파워랑 유산소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밸런스를 이렇게 잡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골프는 이제 정교한 운동이니까 웨이트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한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긴 했는데요. 자, 맥켈로이 선수 남성 잡지의 모델로 발탁될 정도로 몸이 아주 좋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도 보면 몸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브라이슨 디셴보 거의 뭐 보디빌더급으로 몸을 이제 우락부락 키웠었죠. 자, 이 모든 선수들이 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본인만의 그 스타일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자, 디셴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들 잘 알고 있는 이 장면 아시죠? 파5에서 원홈 시도하는 그 장면. 워낙에 명장면이어서 여러 번 들려봤지만 러프에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야 되는 파5를 한 번에 그냥 가로질러서 가는 거였죠. Look at this swing, real speed. Watch this, just boom. This is like a long drive. Yeah, right here. Absolutely. And this is the driver. And he says he can't hit as far as his other driver. This one's the little one that's a little bit heavier in weight. Where's the belt? Well, he can redefine the sport really if he keeps this up. That flew so far that would have easily carried on the green. 뭐 한 번씩 보셨을 수 있어요. 쇼츠로도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에 맞춘 거죠. 디셴보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비거리를 극대화시키는 트레이닝을 선택을 했고 장비도 거기에 맞췄고, 이제 맥클로이 선수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샷 이런 것을 아마 위주로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 맞춰서 이제 다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실제로 맥킬로이 선수의 그 트레이닝 루틴 같은 게 찾아서 보면은요, 되게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지구력, 파워, 안정성 모두 필요하죠. 근데 골프는, 자, 골프 같은 경우에 파워만 죽어라 키워놓는다. 물론 이제 저희처럼 이제 카트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프로들은 그걸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치고 걸어 다니고 치고 걸어 다니고, 그렇죠? 유산소 없이는 이거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설령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걸어 다니는 능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파워도 있어야 돼요. 적절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골프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다, 운동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웨이트만 하는 사람도 본 적 있고, 진짜 유산소만 죽어라 하는 사람도 본 적 있고요. 자, 체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유산소를 통해서 체력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유산소 계속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마라토너처럼 되는 거예요. 마라토너처럼 근육 매갈이 없어지고 힘 점점 낮아지고 파워가 줄어들고, 파워만 죽어라 한다,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지구력이 없어지는 거죠.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 도움이 많이 되는 근육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근육이 있죠, 골프에 있어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근육, 하체, 코어 근육. 그런데 좀 유난히 골프에서 도움 많이 안 된다고 느끼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이두. 그렇죠? 이런 것처럼 도움이 되는 곳, 안 되는 곳, 이런 것 좀 구분 지어가지고 이게 동작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 셋업에서 그 탑에서 내려오는 이 동작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하면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유산소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유산소용 그 훌라후프를 산 적이 있는데요. 골프 시작하고서 저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서 뭐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골프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 떨어지고. 그래서 예, 그렇게 맞춰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날린 거죠. 원래는 531야드인데 370야드를 가로질러가지고 이제 날린 거죠. 자, 근수축에 있어서 또 이제 종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아까 골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온 몸을 다 파워 트레이닝만 한다, 온 몸을 다 지구력 트레이닝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안정성이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왔었던 그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퍼팅할 때 하체가 중요하다. 하체 트레이닝, 물론 이제 그 완전 풀스윙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의 회전이라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안정성이 중요한 트레이닝도 있잖아요.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축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수축이 있는데요. 그런데 좀 도움이 되는, 어찌 보면은 약간 그 파워랑 좀 연결 지어서 많이 이제 키워야 되는 그 능력 중에서 뭐가 있는가? 일단 구심성, 원심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구심성은 이제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 그러니까 웨이트를 들고서 들어 올리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원심성은 뭐냐? 근육이 길어지는 운동. 자, 무슨 말이냐면 힘을 풀고 그냥 툭 떨어뜨리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뭐냐? 그 10kg를 들었다 들어 올렸다, 얘를 조절해서 천천히 내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두 번째 요 원칙성이죠. 여전히 힘은 들어가 있지만 길이가 늘어나는 요 트레이닝. 요 트레이닝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부상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운동선수들 자세히 보세요. 특히 축구 선수들 보면요, 태클 당해서 직접 발이 이렇게 차여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태클 당해서 이제 디뎌야 되는 발이 갑자기 쑥 빠지면서 다리가 쫙 늘어나면서 뒤쪽 이제 근육 찢어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왜냐면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겉에서 이 근육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이렇게 쫙 늘리면 그때 근육이 찢어져요. 자, 아니 골프에서 그 별로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은 모든 상황에서 구심성, 원심성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예는 뭐냐? 자, 들어 올렸죠, 다운스윙 하죠. 임팩트 후에 얘를 또 이렇게 쫙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올려 보내고서 얘를 그냥 지멋대로 속도 그대로 때리는 그 속도 그대로 이렇게 휙 해가지고 등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딱 해서 내 몸이 알게 모르게 뒤에 근육들이 잡아서 감속을 시켜주고 있다는 뜻이죠. 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영상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을 이쪽 주로 하는 이 방향으로만 할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스윙을 해줘야 된다. 볼은 안 때리더라도.
저 이거 되게 좋은 그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짧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뒤쪽은 계속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가해지지만 반대쪽으로 하면은 반대쪽도 이게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센트릭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일부러 근육이 늘어나는 이쪽 방향으로도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선수들한테 어떻게 시키는가? 예를 들자면 이제 턱걸이를 한다. 잡고서 턱걸이를 할 때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 조절을 하라 그래요. 3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와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늘어나는 트레이닝도 되잖아요. 늘어난 트레이닝 하면요, 원래 안 했던 사람이 이 이센트릭 트레이닝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먼저 누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육 손상이 심해요. 실제로 한 3에서 5일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안 해두면은 손상이 아주 세게 오고요. 반복적으로 이걸 훈련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몸이 익숙해져요. 늘어나는 그 부하에 대해서도 몸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라운딩을 하고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특히 이 아랫부분 여기 그 볼 안 치다가 한 2달 정도 안 치다가 갑자기 급하게 호출바늘을 갔다 다음날 치고 나면 이 허리 갑자기 땡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사실 근육은 짧아져서, 그러니까 이 짧아지는 과정에서 다치는 것보다 늘어나서 다치는 게 더 많아요. 치고 나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늘어나잖아요. 그쵸?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많이 다치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좀 신경 써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성 있잖아요. 안정성을 어떻게 키우는가? 한쪽만 열심히 키운다고 안정성이 자라나진 않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이런 식으로. 자, 근육도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동근. 보통 그런 거 말하잖아요. 뭔가 행사라든가 뭔가 이제 할 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동자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아마추어들 혹은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문제가 뭐냐? 얘만 죽어라 키워요. 얘가 큰 힘내니까 얘만 죽어라 키우면 어떻게든 파워가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한쪽이 세지면은 밸런스가 무너져요. 한쪽이 세지면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무너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힘이 너무 세지면 반대쪽으로는 딸려가잖아요. 딸려가면서 쩍쩍 당겨지고 늘어지면서 또 찢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대쪽도 키워줘야 되죠. 진짜 안정성은 무엇이냐? 반대쪽에 있는 저항근이 있어요. 뭐냐? 만들고자 하는 그 동작의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근육. 그러니까 팔로 예를 들자면요, 굽히는 건 위쪽에 있는 이두근이죠. 펴는 건 뒤쪽에 삼두근이죠. 그렇죠? 얘를 강화시키면 이쪽으로 큰 힘을 내기는 하지만 팔을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만들기 위해선 얘도 최대로 수축시키고 뒤쪽도 최대로 딱 수축시키면 팔이 여기서 딱 걸려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게 안정성이에요. 한쪽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반대쪽도 같이 강화해서 앞뒤로 꽉 잡아놓는 게 안정성이죠. 그래서 퍼팅할 때도 그렇고 어드레스 할 때도 그렇고 딱 요 자세에서 그냥 앞쪽만 주거나 힘 주고 있다 이러면 무릎 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요 힘만으로 버티면은 실제로 이 앞쪽에 사두만 열심히 쓰면요, 여기 앞쪽에 있는 슬개골이 더 파고들어요. 파고들면서 스윙할 때마다 앞쪽으로 버티면은 나중에 무릎 나가요. 실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갈리면서 앞 뒤를 동시에 쓰면 알아서 다리가 딱 걸려요. 나중에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냐? 의자에 앉을 때 딱 엉덩이 조이는 느낌. 그러면서 다리를 이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차주려는 앞뒤로 힘 딱 잡는 이 느낌을 딱 하면은요, 앉고 싶어도 더 이상 안 내려가요 몸이. 그냥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몸의 부하도 줄여들고 안정감도 훨씬 좋고, 한쪽만 열심히 잡는 것보다 양쪽에서 잡아주면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이란 무엇이냐? 주동근, 저항근, 앞뒤로 혹은 좌우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트레이닝 할 때 있어서 얘만 키우지 말고 반대쪽에 있는 애도 보조자로서 열심히 키워달라.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운동 종류에 대해서 약간 추천을 드리자면요,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공감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골프는 결국 시작은 몸통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탑 만드는 데까지 상체를 쓰긴 하지만 다운스윙의 시작은 하체에서부터 하니까. 그리고 또 피니시 때까지 축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결국은 하체니까.
몸통 하체 안정성을 키워주는 운동들 정말 중요하죠. 어떤 것들이 좋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요, 저는 좀 단순하게 어렵게 그렇게 뭐 골프 트레이닝에 있어서 뭐 사람들이 뭐 여기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런 운동들 뭐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찌 보면 가장 정석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스쿼트 이런 것만 해도, 근데 스쿼트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자세로 안정성 키우는 요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쭉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밸런스, 무게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요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내가 몸무게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저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도 잘 느끼면 좋은데, 이런 것들에 느끼기에 참 좋은 기구들 많죠. 대표적으로 그 밸런스 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 축 달려 있고 위에 판때기 달려 있는 요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 좋은데, 그 위에 올라가서 뭘 하는, 그 위에 올라가서 스쿼트 하면 밸런스 진짜 좋아집니다. 처음에 할 때는 막 옆으로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데요, 꾸준하게 뭐 옆에 뭔가를 잡고 서라도 천천히 연습을 각도 작게 이렇게 시작하고, 적어도 내가 밸런스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각도를 점점 크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손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해도 밸런스 많이 키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유연성. 자,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수준까지만 유연성이 있어야겠죠. 너무 과도하게 유연해도 안 좋은데, 하지만 만약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거는 부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만약에 부족하다, 칠 때마다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 칠 때마다 내가 진짜 어깨 축지, 날개 축지 쪽이 너무 아프다 하면은 혹시 내가 이쪽 근육이 너무 짧아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의심해 보시고 그쪽 열심히 조금 늘려주시면은요,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안 되는 운동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셉 컬, 여기 열심히 키워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죠 사실. 그리고 복근 운동, 자, 코어 열심히 키워야 된다 했으니까 복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 가끔가다 있는데요, 윗몸 일으키기도 마찬가지로, 자, 골프 칠 때 이런 동작이 있나요? 이런 동작 없잖아요, 그렇죠? 복근도 키우되 뒤도 잡아서 판때기로 만들어줘야죠. 앞뒤로 딱 힘줘서 뒤쪽에는 길근, 앞쪽에 복근 이렇게 해서 딱 판때기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얘만 주거나 키워봤자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동작이 위로 향하는 팔다리 운동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채를 이렇게 안 들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작이 어긋나는 것들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작이 골프 스윙에 해당이 되나? 이 동작이 해당이 되나? 그런 운동을 조금씩 생각하시면은요,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인가, 어떤 운동이 안 좋은 운동인가 충분히 다 유추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신 질문 중에서 이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후반이 전반보다 스코어가 안 좋을까? 자,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전반보다 후반 스코어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후반 스코어가 더 좋으시다, 이거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왜냐? 전반이 진짜 몸이 풀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반이 진짜 거의 2분 가까이 쳤어요. 후반 갔더니 갑자기 8 오버, 9 오버 가기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골프는 물론 파워도 들어가지만 골프는 결국 지구력 운동입니다. 멀리 내다봤을 때는. 골프 선수들이 3일에 걸쳐서 라운딩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특히 그 걸어 다닐 때 이 골프장마다 물론 이제 그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대충 홀마다 뭐 파4 기준이기는 하지만 대충 뭐 348m 이것이, 그러니까 파4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얼추 맞죠? 파3, 파5까지 다 이렇게 대충 거리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번 도는데 6.4km를 걸어야 합니다. 1만 보 이상이에요. 보폭으로 쳤을 때. 물론 우리 카트 타고 다니까 좀 잘 못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거의 300에서 400kcal 이상을 소모하는 전신 운동이에요. 왜냐면 걸어 다니지 스윙하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걸어 다닌다, 진짜 뭐 그 데덕 사이언스 혹시 다들 가보셨나요? 네, 그런 데덕 사이언스처럼 이제 걸어 다니는 그 골프장을 가보시면요, 나인홀만 돌아도 엄청 피곤하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왜 피곤하게 느끼느냐? 한마디로 내 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전반 나인홀 진짜 기가 막히게 쳤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내 체력은 18홀 동안 유지되는 체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인홀 진짜 잘 쳤어요. 후반 갔는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 스코어가. 내가 조절이 안 돼. 분명히 내가 힘도 뺐고 스윙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체력이 바닥이 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자원이 부족한 거죠. 자, 체력이 보통 그렇게 부족한 이유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골프 연습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목표가 보통 이거예요. 비거리. 그쵸? 특히 이제 남성분들 남보다 1m라도 더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거리 트레이닝을 진짜 죽어라 하는데 무슨 근데 문제가 뭐냐? 비거리는 유산소, 체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파워 쪽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리고 또 일단 잘 맞아. 오 기분 좋다. 또 해야지 하면서 계속 열심히 때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질보다 양이 돼버려. 아 너무 지쳤어. 진짜 볼 한 300개 때렸어 오늘. 땀 뻘뻘 나고 진짜 손도 거의 물집 잡히고 하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집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 그 300번 때리는 동안 처음 때렸을 때 그 스윙이랑 300번째 스윙이랑 완전히 자세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똑같을 수는 있죠. 물론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트레이닝을 잘 해놔가지고 하루에 500개도 진짜 일관성 있게 계속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다면은 300개도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추어 치고 그런 체력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프로도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지쳐가요. 그래도 그래도 횟수는 채워야지 하면서 계속 질보다는 양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안 좋은 습관이 점점 내 몸으로 스며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계속 입력되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 거죠. 아니 분명히 엄청 연습했어요 프로님.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거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뒤로 볼 한 5,000개 때렸어요. 자 5,000개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내 몸을 진짜 혹사시키면서 했느냐. 혹사시키면은 새로운 게 입력이 됐을 수 있지만 안 좋은 것도 같이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근력 운동 거의 안 하죠. 근력 운동을 해야지 이제 파워가 늘어나는데 근력 운동 없이 열심히 이걸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편법이죠. 어찌 보면 그죠? 갑자기 스윙 아크가 커지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다리 들었다 내렸다 이거 내리 찍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섞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전보다 더 망가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 결국 지구력 싸움이에요 골프. 그렇죠? 그러니까 첫 나인홀 잘 쳤다라고 해서 후반 똑같이 똑같이 친다는 보장 없고요. 체력이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죠.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그거를 떠받쳐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겠죠. 자, 투어 프로의 이제 티오프 전 루틴입니다. 타이거 우즈. 자,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티오프 1시간 15분 전에 연습 그린에 도착해가지고 퍼트 연습. 그다음에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손가락 테이핑하고 샌드 웨지를 17번, 8번 아이언 13번, 4번 아이언 10번, 그 다음에 야디지 북 점검을 하고서 5번 우드 4번, 3번 우드 4번, 드라이버 5번, 피칭 웨지 5번, 샌드 웨지 7번, 드라이버 2번. 그러고서 연습 그린 돌아와서 또 퍼팅 연습. 티오프 3분 전에 티잉 그라운드 도착해야지 티샷으로 이제 시작. 엄청 적어요. 생각보다 엄청 적어요. 말 그대로 샷 점검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딱 쳤을 때 매번 컨디션이 똑같을 수는 없죠. 약간 볼이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가는 것 같다. 약간 이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에이밍 포인트를 좀 오른쪽으로 잡는다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하는 거죠. 점검 수준으로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라 세게 때려 봐봤자 정교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운동 단위를 많이 동원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 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티오프 전 루틴 그래요.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따라하기 진짜 힘든 부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레이닝 루틴.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6시 반, 새벽 6시 반에 시작합니다. 1시간 유산소, 7시 반에 1시간 저강도 웨이트, 8시 반에 이제 식사를 하고 9시, 오전 9시에 2시간 동안 이제 레인지 가가지고 이제
홀치는 연습하고, 그다음 11시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퍼팅, 12시에 9홀 돌고요. 1시 반에 이제 또 점심 먹고 2시서부터 2시에 4시간 정도 이제 레인지 나가가지고 또 연습하고 6시 반 되면 30분 동안 이제 상체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7시에 저녁 식사하고 이걸 매일 한대요. 네, 프로들처럼 치고 싶다, 프로들처럼 이제 스코어 낮추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들의 그 엄청난 스코어 뒤에는 아무래도 이런 노력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하세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네, 적어도 내가 아마추어로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18홀 정도는 내가 진짜 컨디션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 혹은 이런 정교한 샷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력이 필요하다. 18홀을 열심히 돌고 싶다. 18홀을 돌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18홀만 돌 수 있는 그 체력은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자세히 보시면 1시간 동안 뛸 일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선수들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는가? 프로들은요 모든 요구사항의 3배의 체력을 만들어 놓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3일 동안 54홀을 돌아야 된다 하면은 거의 150홀 돌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안 떨어지니까. 그쵸? 3일 동안 쳐도 체력이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걸어야 되는 그 거리가 거의 6.4km였잖아요. 6.4km 곱하기 3 하면은 네, 하루에 18km 걷거나 유산소를 해도 지치지 않은 몸을 만든 것이죠. 자, 아마추어한테 3배를 바라긴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럼 내가 지치지 않고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최소한 2배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2배는. 그러니까 뭐 유산소를 그렇다고 해서 골프 할 때 우리가 유산소 저강도 조깅을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10km 정도는 그래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유산소 능력이라든가, 혹은 만약에 내 타수가 100이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200타는 내가 자세를 완벽하게 유지해가지고 때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체력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타수 곱하기 2만큼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정타를 때릴 수 있게, 필드의 2배 거리만큼 유산소 능력이 있을 수 있게. 근데 이 정도 만들어 두면은 충분하죠. 왜냐면 우리 카트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카트 타고 다니면 사실 이 필드 2배만큼 유산소 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4배 수준이지 않을까, 카트 타고 다닐 때. 자, 그런데 뭘 피해야 되는가? 이 form fatigue라고 부르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습관. 뭐냐? 올바른 폼을 유지할 때 피로에 의해서 이 폼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 form fatigu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폼 피로라는 것이죠. 자세의 피로. 이 피로에 의해서 안 좋은 자세들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배만큼 만들어야지,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일단 한번 평소 타수 곱하기 2만큼 한번 열심히 쳐봐야겠다. 자, 그런데 평소 타수까지는 괜찮고 100타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갑자기 약간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횟수는 채워야지 하고서 계속 했다가는 역효과죠. 올바른 자세로서 계속 이게 스윙을 할 수 있는 요 능력을 2배까지 만들고, 2배 거리만큼 유산소, 그냥 억지로 첫날부터 유산소 이렇게 만들었다가요 쓰러질 수 있어요. 조절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몸이 적응하게 만들면서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서 이 정도로 만드시면 적어도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네, 전후반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결론, 일단 골프 스윙 시작은 입력되는 감각에서부터, 신경 쪽에서 이 올라온 요 감각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보다는 느낌을 익힐 수 있는 변칙적인 연습. 자, 우리 몸이 참 웃긴 게요, 적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효율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7번 아이언을 들고 계속 때린다. 어느 정도 자세를 딱 만든 것 같은데요. 근데 지적받았던 그 사항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고치려고 이걸 계속 때린다?
이 트레이닝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웃긴 게 나만 재미없는 게 아니고 내 몸도 재미없다 느끼나 봐요. 왜냐면은 적응 그 효율이 떨어진대요. 재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재활운동 같은 것만 시키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가다가 약간 갑자기 주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랑 섞으세요. 7번 때리다가 중간에 어드레스 그러니까 그 어프로치 좀 하고 다시 7번 돌아오고 드라이버 좀 때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입력이 이제 습관으로 남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기본이 무너지는 안 좋은 자세는 발생을 아예 예방하고 방지시켜요. 어떻게 하냐? 딱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배운 대로 잘 돼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안 되는 것 같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도해보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 오늘 연습은 거기까지. 적어도 스윙은 거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퍼팅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습을 하면 되겠죠. 가볍게 조깅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력, 인풋을 잘못된 인풋을 처음부터 예방을 하면은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운동 유형에 따라서 이제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 유형을 잘 파악을 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 웨이트만 있는 운동이 아니고요. 진짜 정교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안정성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동작이 골프에 도움이 되는가? 이 운동이 과연 뭐에 도움이 될까? 조금씩 약간만 생각하시면요.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력 트레이닝 할 때 스윙에 도움이 되는 근육들 위주로 해라. 그냥 무작정 근력 좀 키워야겠다 해서 푸시업 열심히 한다. 네. 도움은 약간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팔의 한정으로 힘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큰 힘을 내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힘이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형이라든가 개개인의 체형, 습관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골프 스윙에 있어서 이게 쓰이는 근육이냐 안 쓰이는 근육이냐 동작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적어도 해부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수업이 아니고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